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TV 묘후입니다. 드디어 비대면 수업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1학기 때 당초 예상했듯이 역시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이어짐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하시고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적산 오늘 01주차 01강 첫 시간이니만큼 가벼운 주제를 선택해 봤습니다. 롯데월드 비하인드 스토리 더 비하인드 스토리 오브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개요 1편.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측에서 보시는 영상물은 천신만고 끝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기까지의 숨은 뒷이야기 개요 1편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을 모시겠습니다. 롯데 월드 타워가 마지막 유리창을 붙였습니다. 123층 555m 이르는 건물 외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사업지 선정 이후 30년 만이고요. 건축 인허가 이후 착공 6년여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초고층 빌딩을 지은 국가나 기업에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속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단군 이래 최대 건축물이다. 또 그리고 국내는 물론 최고고요. 세계 5번째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바로 이 롯데 월드 타워인데요. 자, 이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제2 롯데 월드 타워 마지막 유리창을 붙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외관 공사가 모두 완료됐다 이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23층의 높이로는 555m입니다. 이 제2 롯데월드 타워 이 시작은요 무려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네. 당시에 이제 신격호 총괄 회장, 당시는 회장이었었죠. 신격호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 부지 바로 옆에다가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 이제 제2 롯데월드를 건설하겠다. 이러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87년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면서 이번에 외관 완공이 된 건데요. 이 사이에 좀 흐름을 보면은 일단 1998년 외환위기 있었고 이 다음부터는 그 성남 이 서울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문제 예. 이게 아주 큰 악재로 걸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번번이 인허가가 실패가 됐었는데 2009년 이제 마지막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자 규제 완화 이때 포장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게 됐고요. 총 투자 비용은 이제 4조 원 정도다라고 이제 하니까 예. 참 막대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과거에는 사실 국내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면은 63 빌딩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이제는 명함을 내밀 수조차 없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63 빌딩은 명함을 못 내민다고 하는데요. 네. 순위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 빼고 8위 정도고요. 예. 기존의 1위는 이제 부산 이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그게 300m짜리인데 네. 이게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2위가 서울 여의도에 가시면 있는 IFC 타워 예. 이게 55층이지만 284m. 그다음에 뭐 도곡 타워 팰리스 이 정도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롯데 월드 타워 높기는 높지만은 현재 세계 1위가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거든요. 예. 828m인데 이 부르즈 칼리파도 아마 1위 자리를 곧 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킹덤 타워가 완공이 된다는데 이게 이제 1km, 1000m를 표방하고 있는 요즘에 이제 고층 건물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제2 롯데 월드 타워 마지막 유리창을 붙여서 이제 외관은 공사가 다 끝났는데요. 이 디자인이 원래 그 디자인 됐었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1987년에 신격호 회장이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청사진을 이제 내놨는데 예. 그때 이후로 디자인 변경만 무려 23건, 23차례 마지막 변경이 됐다라고 하고 디자인 변경으로 쓰인 이제 비용이 3천억 이렇게 이제 잡혀 있는데 이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파리의 에펠탑 이렇게 각진 그런 건물이 유행이었었습니다. 예. 크기거나 이런 것들 기술력도 물론 안 됐었고요. 그랬는데 시간이 2000년대로 흐르게 되면서 이제 건축 기술도 발달을 하고 곡선의 미, 뭐 예. 어느 쪽이든 약간적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이런 디자인 트렌드가 났고 이 롯데월드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예.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상부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되는 원뿔 네. 형태의 부드러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롯데물산 측은 이제 방패원을 잘 보거나 첨성대 모양, 우리 뭐 고려 청자 모양처럼
전통적 요소가 함께 가미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뭐 안전성 논란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와류 문제도 있었고 싱크홀 등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안전성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싱크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여러 차례 싱크홀 관련 조사도 했었고 그게 롯데타워와는 무관하다는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뭐 아쿠아리움이 균열이 간다라든가 또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지진이 나오게 되면서 예. 야 저렇게 550m짜리의 건물인데 이게 지진이면 어떻게 할까 아마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브리핑 때도 보니까 지진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롯데물산 측은 진도 9 강도 규모의 진도 9 지진 풍속 초당 80m까지도 견딜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설계가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키웠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 롯데 월드타워 이제 외관을 모두 갖추면서 서울의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서울타워도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외관이 지난 2일 날 완공이 됐고요. 아마 내부 인테리어도 함께 했지만은 마무리될 부분들이 있고 이 인허가는 낮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소방 관련한 건 또 건설 최종 준공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요 인허가까지 마무리되고 예. 12월 22일 아마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네. 12월 20일에는 이제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까지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의 영상물 참조해 주시고 롯데 월드타워 비하인드 스토리 개요 1편 본론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죠. 다음 장 영상물은 노인철 교수가 건축 적산 교육 과목을 시작하기에 앞서 녹화된 것으로 세계의 자랑 대한민국의 롯데월드타워가 천신만고 끝에 오늘이 있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첫 주에서는 1편과 2편 즉 개요편과 스토리편으로 나누어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본론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수업은 Architectural Estimation에서 건축 적산 수업인데 요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현재의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축의 현실, 즉 롯데 슈퍼타워 123층에 555m,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상의 빌딩이었었죠. 63빌딩으로 만족해야 되고 남산 높이 한 250m에 만족해야 되는 이런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작이 된 상황이죠. 이거의 계기는 여기 보이는 이 빌딩. 민가나? 빌딩 이름 이제 돼야지 딱 튀어나와야 돼, 이제. 촌에서 올라와서 잘 모릅니다. 광주? 무슨 빌딩? 대표? 무슨 빌딩? 맹진기 무슨 빌딩? 큰일 났네. 세계 최고의 빌딩. 벌써 인터넷 틀어놨으면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딱 보고는. 828m. 버즈 칼리프. 아랍에미레이트. 버즈 칼리프. 삼성에서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준공했어요. 준공 1년 됐어요, 벌써. 828m, 약 160층의 빌딩이 이미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신격호 회장이 자, 뒷장 봅니다. 요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롯데 슈퍼타워. 당초의 이름은 제2 롯데월드, 서울 제2 롯데월드. 부산에다가 YS 정부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부산에다 짓겠다고 해서 터도 닦고 기초도 파는 중에 자,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는 영삼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부산에 하기로 했는데 부산에 지어놓는 거하고 서울에 지어놓는 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자, 부산에다가 그 빌딩을 오픈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인천공항에서 서울에 와서 그 빌딩을 보러 부산까지 가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설계 변경 계속. 지금도 설계 변경 중이에요. 그 빌딩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놓고 서울 롯데월드 앞에다가 바로 이 빌딩을 진짜 이 빌딩이 진기야, 이 빌딩이 뭐야? 많이 본 빌딩이야? 진기가요, 요거 써놓은 거 보고 63빌딩이라고 읽어요, 지금.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스커트 빌딩이래. 골든 그라스의 스커트. 여자들 이 치마, 스커트라 그럽니까? 스커트 빌딩이잖아요. 이거에 만족했어.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국에서 봐서는 선진국이라, 선진국. 저 K2가 옮겨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이 더 걸려요. 여러분들 나이 한 40대에 옮겨갈 거야, 저거. 힘들어. 쉽지 않습니다. 입지 선정해서 누가 군부대 여기다 지세요 하겠어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공약사항이에요. 공약사항 160여 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갔어요. 이행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약속은 지키는 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조금 기대해 보세요.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서 혜택을 엄청나게 줄 거예요. 장학금 제도도 반값 등록금 약속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중에서 0분위에서부터 3, 4분위, 4분위까지 장학금 일정 금액 안 받은 사람 없을걸?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지금 손들어 그러면 안 돼. 학점이 F 나왔다. 이건 안 주죠. 일정 학점 이상이면 4분위까지 최소 70만 원 이렇게 다 받았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전학생의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3, 4분위까지 주던 그 해당 학생들을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만 줘요. 그것도 신청 안 하면 안 줘. 신청을 무조건 해줘야 돼. 원인 행위 없어. 뭐 씨를 뿌려야 그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듯이요. 공부를 해야 기사시험 합격하죠. 안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소희 같은 경우 공부 3일 하고 가서 찍었어요. 61점에 합격했어요. 이런 경우는 매우 행운하죠. 취업도 이번에 아주 운 좋게 마침 자리가 비었어. 그렇게 간 소희잖아, 소희. 이런 경우 외에는 힘들어. 씨를 뿌려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반값 등록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반값 일률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9분위까지 있습니다. 그죠? 9분위까지. 0순위에서부터 9분위까지 있으면은 이 사람부터 혜택을 확 주는 거예요. 옛날 70만 원 받던 거를 한 140만 원씩 이렇게 2배로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풀어줍니다. 원샷에 그렇게 다 풀어주지 못해요. 국가 재원 자체도 뭐 한정이 돼 있고요. 예산 자체도 한정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해요. 여학생들에게 혜택 좀 줄 거예요. 여학생 우선적으로 채용 몇 명 이런 식으로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래 되면 또 남자들 난리 나겠죠. 난리 난다. 군대 가산점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왜냐면 여자 쪽에서 불리하거든. 그랬듯이 지금까지 63빌딩 이후에 이제 삼성 타워팰리스, 현대 하이펠리온 목동 이런 빌딩은 주상복합, 사람이 사는 이제 기거층이죠. 기거. 사람이 사는 빌딩. 그건 이제 구경할 수가 없어. 63빌딩은 이 꼭대기 가면 전망대가 있고. 근데 타워팰리스 어디에 올라가서 구경을 해요. 이건 이제 초고층이라고 좀 얘기할 수 없어요. 대구수도 이미 벌써 59층. 두산, 위버드 제니스. 벌써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황금 내거리의 SK, 리더스 뷰. 그죠? 리더스 뷰.
우리 교수님 한번 그리로 이사했는데 아침 집에서 안 해 먹어요. 여자들 좋아졌어요. 거기 쿠폰을 발행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밍크 코트 입고 이제 식당으로 가야 돼요. 응? 그냥 추링 입고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식당으로 거기서 아침 먹고 온대. 이렇게 이제 삶이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빌딩 이후에 없었어요. 빌딩을 지으려고 그래도 삼성에서도 시너지 타워를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돼서 타워 팰리스로 갔고. 신격호 회장, 부산에 이제 겨우 해놓고 이제 대주의 정권으로 오면서 이제 에드블룬을 좀 띄워가지고 MB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그 부사장이 롯데 부사장이 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동창 그러니 뭐 급속도로 진전이 됐어. 이미 그 전에 지하공사 수로리월 공법으로 지하는 파고 있었고 거기에 당초는 테크노 빌딩 지상만 10몇 층의 테크노 빌딩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을 갑자기 설계 변경을 했어. 여기다 짓고. 이 의지는 누구 의지냐?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은 당연하고 건축주 신격호 회장의 의지예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 내일 모레 80이거든? 지금 그 회장이 이제 보니까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50이 지나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준비해라 이 얘기야. 그래서 예전에 60 못 넘기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이면 이제 하늘의 뜻을 알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이런 나이들인데 나이가 이제 80이야. 여기에 롯데 껌을 팔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요. 롯데 껌 알죠? 근데 요새 껌 씹는 사람 잘 있나? 아직도 껌 좀 씹나? 껌 씹는 사람 잘 못 봤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벌어가지고 뭔가 이 사회에 우리 조국에다가 일본으로 돈 안 가져갔답니다. 식욕 회장 와서 막 사정사정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옆에 그 롯데월드 거의 30년이 돼가는 롯데월드입니다. 한번 못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지은기가 가봤나? 63빌딩. 벌써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지금 30살인데 3살, 2살 때 그거 오픈했으니까요. 엄청나게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규모로 지어놨다고. 신격호 회장이 직접 외국에 가서 사우디 어느 호텔에 요거 샨드리아 그거와 똑같은 거 구입해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집이에요. 롯데월드가. 그때 내가 이제 프라이드 차를 처음 샀었거든. 못 모르고 지하실에다 파킹했어요. 그냥 롯데월드 구경한다고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 차를 못 찾았어요. 촌에서 올라왔잖아요. 못 찾아가지고. 어디 뭐 코끼리가 있고 뭐가 있는데 뭐 고래도 있고 하는데요. 위아래로 뱅글뱅글.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 총출동 해가지고요. 한 줄로 서가지고 이렇게 훑었다고. 그 넓은 2브록이에요. 지하실이. 2브록 지하실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1층 이제 하루 훑고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층 가서 이렇게 훑어가지고 찾으랬다. 근데 지금 그 주차장이 부족해요. 누가 감히 생각했겠어요? 미리 알았어. 대한민국의 마이카 시대가 오면 이것도 부족할 거다. 그 당시에 이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뭐 지하에 그렇게요. 차가 뭐 한 대, 2대 돼 있을 텐데요. 성견 지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롯데월드 괜찮습니다. 20년, 30년 된 지금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일단 그 건너편에다가 요걸 짓자. 요거를 제발 좀 해주세요. 버즈 두바이 800층으로 800m로 삼성에서 수주 1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열받아서 롯데월드에서
160층 800m잖아요. 처음에.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끝에 이제 비밀리에 첨탑을 올려서 828m로 올려놓은 거예요. 162층에. 네? 신격호 회장이. 제발 초고층 포럼에 가니까 지을게. 두바이 삼성에서 저거 지금 짓고 있지만 우리 롯데건설에서 200층을 짓겠다. 200층을 지을 테니까 오케이만 좀 해도 200층 짓겠대요. 세계 쏨사에서 설계 다 하죠. 미국의 쏨사하고 이미 800층을 설계가 된 사항을 이제 시공회사가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공을 했고 그러면 200층 한 1000m의 빌딩 지을 수 있죠.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여건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이 빌딩이 지금 이제 다행히 착공을 하니까 그나마 용산 트리플1 620m 이런 빌딩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부에서는 왜 이 빌딩을 하도록 밀어주느냐. 고용 창출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 약 한 240만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는 대공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구비가 딸립니다. 땡겨요. 국민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일정 비중이 들어가는 이런 대사업이다 이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100% 갑니다. 100% 저기 그 전망대에 가서 서울에 오면은 저 롯데 슈퍼타워를 가보지 않으면은 서울을 봤다가 할 수가 없다. 파리에 가서 에펠탑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파리를 가보지 않은 것이다.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빌딩 쌍둥이 빌딩 있잖아. 이거 쌍둥이 빌딩 구마카이 카지마 삼성 브릿지가 있는 이 빌딩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 빌딩의 전망대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를 가봤다고 얘기할 수 없다. 100% 다 가요. 여기 갔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와서 이 빌딩을 못 봤다. 서울을 덕수궁만 봤다. 서울 가보지 않았어? 그동안은 이제 남산 올라가 봐야 돼. 남산. 남산 안 가보면 서울 가볼 수 없었다. 안 가본 거와 같아. 대구에 오면 어디 가봐야 돼? 대구 타워. 그거 안 가봐도 돼, 그거는. 차라리 두산 그 위부터 제니스 꼭대기 올라가 보면 돼. 이 타워 지으려 그러면 세계적으로 지어버려야죠. 어저중간하게 지어가지고 먹히자.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 건축주 자신이 있어. 그 용산에서 이런 빌딩. 백지화 될 위기에 모였네요. 지금 용산. 투기꾼들이 와서 땅을 사기 시작했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딱지를 사두고 했는데 코레일에서 거기 달려드는 사람들이 불경기니까 없잖아. 대기업들이 현찰 쌓아놓고 있지 섣불리 확실해야 달려들어요. 삼성 여기 지금 월드컵 경기장 옆에 야구장 시작했죠. 야구장에 그 시청의 총 감독이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여러분들 선배. 근데 삼성이 거기 뭐 미쳤다고 거기 합니까? 돈 뭐 500억 막 대고 해가지고 다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요, 이게. 그죠?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그래서 20몇 년간 그 뭐 구장을 공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도청 앞에 그 옛날 그 제일모직이 가동됐던 그 땅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죠. 삼성 홈플러스 건너편.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옛날 어루만 빌딩들 있죠. 그거 상업부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상업부지로 바꿔서 이제 거기다가 이병철 회장의 유지를 받도록 이건희 회장이 좀 뭔가 하나 작품을 남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구에 대한 인식이 삼성을 본 대구 시민들의 인식들이 별로 안 좋았고 이래서 삼성이 지금 주춤주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돈을 투자해서 야구장을 짓는 것이지 자기들요 적자 보면요 짓지도 않아요. 왜 짓겠어요? 그죠? 이게 기울이에요. 취업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 스카우트 합니까? 그놈들을 봤을 때는 경제적이거든. 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카우트 하는 거죠. 뭐 실력이 좋아서 스카우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속품이에요.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 이제 완전히 그냥. 이런 빌딩, 그래서 이런 빌딩을 이렇게 이제 오픈해서 우리 사회에 알린다는 것만 해도 현재 굉장히 우리 건축학도로서는 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독려해 줘야 됩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롯데 슈퍼. 입지가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맹기야, 여기 롯데월드 가봤나? 요 석촌호수 앞에 이 놀이동산 가봤어? 가봤지. 호수 중간에 있는 거예요? 호수 중간에 있어요. 입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 건너편이에요. 잠실대교를 건너면 여기가 5단지, 여기가 장미아파트. 여기서 내가 살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 장미아파트. 요지 잠실벌. 옛날에 이 잠실벌의 형태는 이렇게 W자로 굽어요. 한강이. 여기서 이제 한번 굽이 치고 여기서 굽이 친 이쪽이 이제 우리 청와대 경복궁 여기 있고 요 첫 굽이 치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게 아닙니까? 굽이를 칠 때 직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이 이제 다 물바다예요. 물바다.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이 호수도 생겼고 여기다가 뚝을 막아서 뽕나무를 이렇게 심었다고. 잠실. 잠. 이게 뭡니까? 그 누에 잠자잖아. 잠실. 뽕나무가 많았던 곳. 왜 뽕나무가 많았나? 한강에서 그 남산이 한강을 이렇게 굽어보고 있으면서 그 남산 자체가 풍수적으로 누에의 형상이다. 누에가 바로 코앞에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풍수적으로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에 먹거리를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게 잠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직도 잠실이잖아요. 잠실벌. 네?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인공호수가 아니고 자연호수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빌딩을 보십시오. 앞에 없으면 워터프론트. 건물 앞에 반드시 물을 줍니다. 그래야 음량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서 물을 주는데 안 되니까 인공호수 이렇게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인공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천혜의 자연호수가 있는 뒤에는 한강이 흐르고 뭐 입지도 엄청납니다. 여기에다가 지면. 근데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게요. 이게 못 짓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그거죠. 이 전망대, 전망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와서 나타내고 요런 이제 구체적인 안까지 다 나왔어. 뭐라고. 철골로 강간 충전 콘크리트. 강간으로 올리면서 속에다 콘크리트를 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석 콘크리트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 강도 가지고도 엄청난 강도를 내는. 왜? 철 기둥이 콘크리트를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2배, 3배 이상의 그 강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자, 뒷장 봅니다, 이제.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롯데월드 건너편에 이러한 멋진 빌딩을 짓겠다. 광주야, 이 디자인 컨셉이 뭐 같아? 오, 역시 광주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촌에서 올랐는데 에펠탑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짓겠다고 하니까 온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났어. 야, 한국의 고유적인 것도 많은데 무슨 에펠탑을 여기다 갖다 놨노? 미친놈 아이가? 난리가 났어. 에펠탑 같나? 민간아, 에펠탑 같아? 에펠탑은 밑이 좀 넓죠. 그래가지고 막 저걸 일단은 띄웠어. 하면 짓게. 그럼 뭐 반대에 막 부딪히던데 신격호 회장이요. 이렇게 했어. 요 시기가 이제 그 삼성에서 오픈했던 시기예요. 200층 짓겠다. 요 높이는 조금만 틀렸어요. 높이는 약 한 800m로 저놈들이 오픈하니까 810m. 180m가 810m 정도의 세계 최고의 저놈들이 아랍에미리트 지방울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짓는데 우리 왜 못 짓겠노? 오케이만 해도 200층짜리 내가 지을게. 이래서 이게 직접 신문에 뜬 거예요. 이게 노인철 교수가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짓겠다. 의지들은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이 통쾌합니다. 통쾌. 그런데 웬걸 뭐 제출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반대들이 심해요. 반대들이 심해서 뭐가 반대가 심하냐 그러면은 자, 첫째, 우리나라의 용감한 공군 성남 비행장이 있어요. 성남 비행장이 당초 안은 이 안이에요. 촤, 비행기가 뜨면은 이 비행선 안전구역 내에 걸린다. 이거는 민간 여객기가 아니고 군사용 공군이다. 공군 출신들 군대에서 반대하면 못 줘요. 이게. 아무리 민간에서 끝발이 좋고 해도. 그래서 봐요. 대중의 시절, DJ, 그 다음 노무현 정부, MB 정부에 와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공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우여곡절 끝에 공군에서 크레임 걸지. 두 번째, 이 디자인 컨셉 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 에펠탑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에펠탑 논란에 휩싸여. 그래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구설수에 엄청 말렸습니다. 서울시의 그 건축과장도 일단 그 안을 승인을 해주고 공군에서 브레이크 걸지, 민간업체에서 브레이크 걸지, 뭐 롯데 로비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서 다른 데로 좌천이 되는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이니까 심의위원들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가지고 안 돼. 일단 공군에서 반대하든 말든 일단 이 형태는 이걸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으로 만들 수는 없다. 안을 바꿔봐라. 비하인드 스토리 개요 1편 OX 퀴즈 문제 간단히 보시죠. 롯데월드 타워는 고인이신 신격호 회장께서 살아생전 생각으로 지으신 건축물이 현실화된 것이다.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롯데월드 타워는 우리나라 최고 높이 123층 555m의 건축물이다. 역시 정답은 O
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 종료 댓글 퀴즈 풀이 꼭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대단히 수고 많았고 바로 2편 스토리 편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